강 후보와 장녀가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해외 거주 당시에 그리고 장녀는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니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녀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강경화 후보자와 미국 국적의 또 첫째 딸이에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라는 의혹인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당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노다, 파렴치범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 의원님, 이 건보료 안 냈다 이건 어떤 의혹입니까? 건보료는 이제 우선 강 후보자 본인이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는 건데 있을 수 없죠. 이건 실정은 왜냐하면 본인이 소득이 있는 한 내야 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로 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착실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또 월급 봉투 받을 때마다 놀라죠. 상당히 직장 건강보험료 높습니다. 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놀라거든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건보료 진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3번 받았는데 사실 건보료 진료 받은 금액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었는지 이거는 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대목이고요. 딸도 이거는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라고 부인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딸도 얘기했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고 역시 아버지인 이일병 교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보 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딸은 이제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병미 박사가 얘기하는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했나요? 오바마 케어를 받아야지. 오바마 케어 있거든요, 네, 미국에. 왜 이거는 아버지의 케어를 받았느냐. 이거는 둘 다 좀 착실하게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뭐 세금도 떼고 건강보험료도 떼고 사실 세금처럼 생각하는 건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또 이 금액도 아끼기 위해서인지 지금 모녀가 남편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고 더군다나 첫째 딸은 미국 국적인데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세 차례나 받았다. 변호사님 그때 강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나니까 역시 좀 변명은 직접 본인 입으로 좀 들어봐야지 판단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서 뭐 지금 지난번처럼 강경하게 사퇴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은 이제 약간 좀 누그러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 변명을 들어보면 기승전 남편으로 귀결되고 있는. 그렇죠. 면이 좀 많이 보이죠. 변명이 기승전 남편이다. 네. 남편이 아주 파렴치범이 됐어요. 강경 후보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경 후보자 공직에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나왔던 콘도미니엄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증여가 아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샀고 그다음에 결국 팔아서 다시 내가 그 돈 가졌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또 위법행위거든요. 위법행위다. 네, 오히려 뭐 세금 탈루에 거의 맞먹는 위법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교수님이 저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만에서는 사실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전영욱 전 의원도 강경화 후보자에서 되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강금실 전 장관도 최근에 이제 본인은 강경화 후보자 지지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저는 그냥 역시 답답하고요. 정말 이 모순을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채용을 하자니 굉장히 어디선가 꼭 이렇게
시덥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줄줄이 이렇게 네. 나오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뭔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우리 김 여사님 시덥지 않다 이렇게 논평하셨는데요. 문제는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 강행을 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야당의 이런 반응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야당이 지져도 기차는 지나간다. 유명한 말이죠. 네가 지져도 기차는 지나간다. 이런 태도로 청와대 여당이 생각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저희 돌직구쇼 출신이고 분명히 여당 소속인데도 김상조 청문회에서 어떤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욱더 호되게 후보자를 질타했던 박용진 의원 오늘 모셨는데요. 일각에서 청문회를 보다가 우리 박 의원님이 여당 야당 헷갈린 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면에서 아주 날카로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야당이 잊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여기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 야당 대변인 시절에 저도 했던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 재정계획, 인사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들 말로는 이렇게 디펜스 하겠다, 방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청문회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질문하고 저도 김상조 후보자에게 재벌 저격수라더니 재벌 도움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여야 헷갈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다고 누가 청와대 전화 같은 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당도요. 이 보니까 큰 건 별거 없는데 막 소리는 커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태산명동에 서일필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큰 거 한 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김상조 청문회 끝나고 나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도 비판을 합니다만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청문회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막 그런 의혹 제기를 합니다만 이게 먼지털이식 의혹 제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나오면 야당도 큰 부담이거든요. 목소리는 높으나 실제로 그 목소리 높은 만큼 제대로 들이대지 못하는. 다만 청문회 끝나고도 별거 없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김상조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전략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김상조 청문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까지 쫙 놓고 봤을 때 강경화, 전략 김수, 그렇죠. 쭉쭉쭉. 전략적으로 누구 하나를 잡아야 된다라고는 표적 청문회를 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큰 소리 내고 여기서도 큰 소리 내면서 약간 야당이 전략 청문회를 추구를 합니다만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여당으로서 무조건 후보자를 방어한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벗어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 역할이니까 철저하게 검증할게요. 야당도 무조건 낙마시킨다. 누구 하나는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의 틀에 짜여진 전략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혓발질하지 말고 별일 없으면 통과시켜주고 뭔가 큰 거 있으면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검증하는 그런 태도로 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의 정의의 저울은요 무섭지만 사실은 자질이냐 과냐 무슨 문제 신상이냐 이거를 놓고 잘 봐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를 재야 되는 것이 국회 청문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마저도 강 후보자의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과연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과 어떻게 풀어갈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청문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아일보 채널A의 단독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